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시민사회단체와 전북 노동권익단체협의회가 군산시의회 노동권익센터 설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단체는 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의원의 반대로 3년째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익산 서부건강지원센터가 내년 2월 송악동 푸른솔 커뮤니티에 문을 열 전망입니다. 서부센터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건강체험관 등 어린이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비싼 보석 대축제가 주월 팰리스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열리며 55개 업체가 다양한 보석을 선보이고 보석 재세공과 가공 시연 등이 펼쳐집니다. 또한 다이아몬드와 순금을 제외한 보석은 최대 30%가 할인 판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 시민사회단체와 전북 노동권익단체 협의회가 군산시의회 노동권익센터 설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지난 2020년 조례를 제정했지만 일부 시의원의 반대로 3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소식 모형숙 기자입니다. 올해 군산에서 산업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11명. 지난 5월 적색경보가 발령됐지만 군산의 산업 현장은 여전히 안전하지 못합니다. 현장에서 다치거나 숨져도 보상은 노조 가입 여부에 따라 많게는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와 가입하지 않는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의 차이는 산재 보상, 치료, 요양, 그리고 재활 등이 있어서 그리고 유가족 보상까지 보면은 대체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가 2배에서 5배까지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조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법과 제도의 대응이 늦고 보호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노동권익센터 설치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미 13년 전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노동자 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익산은 지난 2015년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2년 전 문을 연 정읍은 매달 50여 건의 상담이 들어올 만큼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도 지난 2020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에는 노동기본조례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조례와 달리 센터 설치는 3년째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센터 설치를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매년 상정됐지만 일부 시의원의 반대에 해마다 철회를 되풀이하는 상황. 군산시의회는 자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검토하고 안건 상정하고 다시 처리하고 다시 검토했다가 안건 상정해서 처리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던 경과를 어느 누가 봐도 지난 4년 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와 철저하게 노동 배제, 노동 무시를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 의원들은 민간 위탁을 줄 경우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 부담과 효율성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의 노동자는 전체 인구의 57%인 15만여 명. 하지만 시의회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센터 설치를 미루면서 노동자 인권은 더디가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전북대병원이 군산본안부지에서 멸종위기종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현장 곳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환경연합은 군산 전북대병원 부지 현장 조사 결과 2에서 3cm 자란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인 물고사리 새순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물고사리가 생육을 마친 시기로 최대 20cm 정도의 개체가 발견돼야 하지만 새순만 발견된 것은 인위적으로 제거해 새롭게 돋은 개체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2011년부터 6차례의 문헌조사를 실시했고 2019년 2차례의 현장 조사를 통해 물고사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도내 친환경 농업 인증 농가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위성군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도내 친환경 농업 인증 농가는 4,191곳으로 4년 전과 비교해 20.4%나 줄었습니다. 친환경 농업 면적은 4,797헥타르로 16%가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친환경 농업 인증 농가가 크게 줄어든 것은 판로난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도내 지역화폐 사용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재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지역화폐 사용액은 모두 1조 7,231억 원입니다. 불과 1년 만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66.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사용액은 1조 2,230억 원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여서 도내 지자체마다 예산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새만금 2차 전지 연구센터 구축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늘 경기도 과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방문해 연구센터 구축을 위한 기술 제공 등 협조를 구했습니다. 도는 이날 2차 전지 시스템 신뢰성과 화재 안전성 시험평가센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연구원 측은 전북에 2차 전지 연구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도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지난 5월 2차 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익산시의 통합일자리센터 구축이 행정안전부의 지역 특성 살리기 공모에 선정되면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통합일자리센터는 공모로 확보된 1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5년 하반기까지 익산시청 제2청사에 들어섭니다. 센터는 종합일자리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수요자에게 원스톱 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난달 익산시는 일자리 정보 통합 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등 9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익산 지역 곳곳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확충되고 있습니다. 남부와 동부에 이어 내년 2월이면 서부권에도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문을 열게 됩니다. 특히 서부센터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건강체험관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167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익산 소학동 일대. 현재 짓고 있는 푸른서울 커뮤니티 센터 내 4억 2천여만 원이 투입돼 내년 2월까지 서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서부센터는 221평 규모로 건강관리실과 기초체력 측정실, 신체활동 프로그램실 등이 갖춰지게 됩니다. 특히 도내에서 처음으로 6개 테마존으로 구성된 어린이 건강체험관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성장기 아동에 맞춘 특화된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특화 사업으로 진행되는 어린이 건강체험관은 아동의 건강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6개 테마로 운영하여 성교육, 위생 손 씻기, 구강보건, 식품영양, 신체활동, 금연 음주 예방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익산에는 2015년 남북권, 4년 후에는 동북권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권인 인화동과 동산동, 평화동 주민을 비롯해 동북권인 금마와 왕국면, 팔봉동 주민에게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부센터가 확충되면 모연동과 송학동 주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익산시는 지역 주민 436명을 대상으로 건강 요구도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취학 아동 건강관리와 성인 심내혈관 및 비만관리, 노인 치매 예방관리, 주민 건강 동아리 운영 등 10개 중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남부와 동부 지역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운영돼 왔으나 서부 지역은 부재하여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서부센터 신설로 남부와 동부를 포함한 3개 권역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주 이용객인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은 9만 1천여 명. 내년 2월이면 서부권까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가동되면서 지역 주민 건강생활 유지에 더욱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에서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정당 현수막 지정 개시와 관련해 5개 광고물 관리와 산업진흥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통행안전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정당 현수막은 지정 개시대에 게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핵심입니다.
한편 군산은 27개 읍면동에서 54개의 정당 현수막을 동시에 걸 수 있습니다. 세아베스틸 중대재해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봐주기 감독 때문이란 지적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어제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세아베스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85건에 달하지만 허술한 감독이 재해 위험을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광주청은 지난 4월 초 특별 근로감독에서 500여 건의 산업안전조치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반면 군산지청은 지난 3년 동안 7차례 감독에도 101건만 적발해 봐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세아베스틸의 부실 감독이 확인됐다며 군산지청의 봐주기 감독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유해 화학물질 사고 가운데 절반 이상이 관리 미흡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유해 화학물질 사고는 33건, 올해는 9월까지 9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시설관리 미흡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반 차량 사고 9건과 작업자 부주의가 8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학단지가 밀집해 있는 군산산단은 대형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며 전북지방환경청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것과 관련해 도내 교원의 근로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어제 전북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A교사의 평균 수업 시수는 도내 교원 평균 시수 20.8시간보다 9시간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교사가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생산한 공문은 164건으로 과다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권 의원은 도교육청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내 초중고에서 학교 운동부 선수 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이 크게 늘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학교 운동부 선수 가운데 중도 포기자는 2019년 91명에서 지난해 225명으로 3년 사이 2.5배 증가했습니다. 중도 포기 사유 80% 이상은 진로 변경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의원은 중도 포기자가 운동을 그만둔 뒤 개인 역량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 주월 팰리스 보석 대축제가 막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축제는 주월 팰리스와 보석 테마 관광지 일대에서 55개 업체가 다양한 보석을 선보이고 보석 재세공과 보석 가공 시연, 최대 30% 할인 행사 등이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조아가 기자입니다. 익산 왕궁면의 주얼 팰리스, 100만 점이 넘는 보석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와 자수정, 에메랄드 등 화려하고 아름다운 보석들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끕니다. 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은 보석 장신구를 직접 착용해 보기도 합니다. 축제를 맞이해서 3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요. 특히나 이번 행사에 맞춰서 다양하고 아름다운 천연보석, 예물, 패션 등 축제 기간에는 다이아몬드와 순금을 제외한 보석류를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고 보석 가공 시연과 재세공 등이 진행돼 행사장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오래된 보석을 새 것처럼 만드는 보석 가공 시연을 관람하고 가져온 보석을 원하는 디자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델이 다양하게 있고 화려하고 예쁘고 그래서 디자인이 많아가지고 구경하러. 이 밖에도 행사장에는 보석 우수작품 특별 전시와 보석 산업사진 기록전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장인이 빚어낸 보석 작품 사진 전시와 행운의 탄생석 전시에 연인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익산에서 하는 축제이지만 전국 각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시고 제주도에서도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익산에 오셔서 소비하시고 저희는 그만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봄, 가을에 열리는 보석 대축제. 보석들의 빛나는 향연이 관람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KCN 조아가입니다.
임산부를 비롯해 만 13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은 내일부터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내년 4월까지 지정의료기관에서 4가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은 익산시 자체 지원을 통해 백신 소진 시까지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만 65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구성원 등은 무료 접종이 이뤄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보건소 누리집을 이용하면 됩니다. 군산시가 응급 상황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다음 달부터 2달간 시범 운영을 거친 다음 군산 지역 주요 교차로 371곳에서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어 내년부터는 교차로 401곳으로 확대됩니다.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자동으로 녹색 신호를 부여해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오늘 새벽 익산의 한 금은방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40분쯤 익산 중앙동의 한 금은방에서 한 남성이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도난 물품은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모조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 신원과 도주 경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익산 낭산면의 한 과일 저장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55분쯤 불이 나면서 펌프차 등 16대와 소방관 48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익산시청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에서 의식을 잃은 60대 남성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익산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12시 55분쯤 64살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여도 임야에 장기 방치돼 있던 유람선이 3년 반 만에 철거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최근 640톤급 유람선의 해체 작업을 시작해 다음 달 중순 완전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당초 유람선을 옮길 계획이었지만 낡고 부식이 심해 현장에서 해체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유람선 주인이 지난 2020년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문여도의 야산으로 옮겨오면서 산지 400제곱미터와 갯벌 일부가 훼손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정읍시 소 힘겨루기 대회 내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다음 달 소 힘겨루기 대회는 열지만 내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정읍소 힘겨루기 대회는 1996년 처음 개최돼 2003년 정부가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는 등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예산 미편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동물 학대란 주장이 제기돼 왔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4년간 대회가 열리지 않아 싸움소 농가가 많이 줄었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최근 5년 동안 6만 톤이 넘는 비축 농산물을 폐기했습니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만 3,283톤의 비축 농산물이 폐기됐습니다. 폐기 비용으로는 모두 122억 5,800만 원이 들었고 품목별로는 배추가 22,385톤, 무 17,977톤, 양파 16,691톤 순으로 많았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수급조절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수급조절심의회의를 자주 열어 농산물 작황 변동성을 정확하게 예측해 농산물 폐기를 제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에서 2023 한옥마을 문화시설 특화축제가 개최됩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4일간 전주 한옥마을에서 2023 한옥마을 문화시설 특화축제가 열립니다. 축제 기간에는 가양주 만들기, 부채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과 판소리를 비롯한 다양한 국악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조아갑니다.
KCN 금강방송 지역채널 심의위원회가 오늘 본사 3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방송 콘텐츠의 지역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의 숨은 명소 발굴 등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제작 등을 주문했습니다. 또 카카오톡이나 SNS 채널을 통한 뉴스 제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군산 성산초등학교가 공립학교로 운영된 지 100년을 맞았습니다. 이 학교는 일제강점기 당시인 지난 1922년 4월 15일 성산면 도암리 마을 주민들이 사립으로 운영을 한 이후 공립학교로 전환됐고 지금까지 9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총동문회는 설립 100주년을 기념해 성산초등학교 100년사를 발간했으며 오는 28일 기념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와 원광 새마을금고가 익산 원광 지역 자활센터의 국산콩 두부 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와 원광 새마을금고, 익산 원광 지역 자활센터는 18일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광 새마을금고는 자활센터가 생산하는 두부 판매 증진을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익산 원광 지역 자활센터는 소포제나 유화제를 첨가하지 않은 국산 콩 두부를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취득해 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익산시 삼성동 서예 문인화반이 전라북도 서예대전에서 모두 12점의 수상작을 배출했습니다. 삼성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인 서예 문인화반이 제34회 전라북도 서예대전에 출전해 대상 1명과 특선 3명, 입선 8명 등 모두 12명이 수상했습니다. 수상자는 대상의 임선아와 특선의 김은아, 이현예, 장주원 등입니다. 이번 서예대전 수상작은 다음 달 18일부터 23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황등도선 외화 도로 확포장 공사가 마무리되고 전면 개통했습니다. 이번 공사로 황등면 도선마을과 월성동 외화마을을 잇는 0.4km 구간 도로폭이 4m에서 8m로 넓어졌습니다. 그동안 협소한 도로폭으로 병목 현상 등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더욱 좋아질 전망입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에는 26명의 농업인이 참여할 예정이며 전문가 컨설팅 과정을 거쳐 라이브 방송 판매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8도에서 출발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린 가운데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린 가운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